제 강의 준비할 때 전 제 강의를 봐요. 제 예전에 잘했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좀 찾는 그런 버릇이 있고요. 옛날에 나도 모르게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냥 순발력을 했던 얘기들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나 없나 이런 거 좀 보려고 그래서 본 거예요. 변태는 아닙니다. 예. 첫 강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됐어요. 너무 긴장이 돼서 아까 화장실을 가는데 스텝 사장님들이 이쪽 저쪽 다 써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있는 완전 화장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소변기가 있길래 자크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서 있는데 여자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네, 어쨌든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분명히 안내가 좀 잘못됐어요. 그 남자분들 이 앞쪽 화장실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오늘 주제는 Y 시크릿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Y 시크릿을 해요. 결국 시크릿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죠. 제가 그동안 늘 하던 강의가 하우투 강의였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제가 하우투 강의를 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하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Y가 중요하다고.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 오늘 하우투를 한자람 선생님이 강의하시는데 하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게 Y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원주 강의에서요, 최은정 선생님 강의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좌절의 사진이래요. 집에 갔는데 집에 밥이 없네. 짜파게티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먹고 자야지 하고 짜파게티를 끓였는데 엎었어. 이게 좌절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자마자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먹어. 난 무조건 먹어. 결국에 간절하고 배고프면 먹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뭐 이런 일을 좌절하나요? 결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이걸 꼭 먹겠다 생각하면 뭐 기껏해야 방바닥 아닌가요? 묻어봤자 먼지 아닌가요? 미세먼지 많이 마시기도 하는데 먹는다고 그게 달라지나요? 저는 이걸 시크릿을 해야 했던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간절하고 내가 해내야 된다면 내가 무조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하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들이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늘 제가 가장 힘든 시절에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좌절의 시기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기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행운이었어요. 그냥 2명 만나고 5명 만나고 10명 만나고 얘네가 안 한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만큼 가벼운 사업이 아니었던 거, 가벼운 상황이 아니었던 거, 이게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그게 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구나 다 이 사업이 원했던 사업은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꿈이 네트워크 회사 크라운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전 네트워크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크라운이란 직급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결국 누구나 다 원하진 않았지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열차에 올라탔는데 그 열차가 내가 꿈꾸던 곳으로 데려다 준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열차에 대해서 여러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지금 타려고 하는 열차, 타고 있는 열차가 어떤 열차인지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씩 창업을 꿈꾸지만 드는 돈에 비해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게도 꿈꿔보지만 그 많은 비용 앞에 좌절하기 쉽습니다. 청년 실업률마저 10%인 시대, 일반 서민이 도전할 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그러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없거나 아주 적어야 하고 갑을관계 같은 불공정한 거래가 없어야 합니다. 복잡한 유통 단계도 줄여야겠죠. 이 세 가지가 없는 회원 직접 판매, 과연 어떤 사업일까요? 회원 직접 판매는 제품에 만족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믿고 소개하는 만큼 제품 경쟁력은 필수겠죠. 큰 비용 없이 좋은 제품을 거래하며 회원 간의 신뢰도 쌓이고 기분 좋은 수익도 생깁니다. 가게 운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두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기. 참 간단한 창업이죠. 게다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두드러진 한국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므로 가정과 사회를 튼튼하게 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 계속 성장하여 약 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0조 원이 넘었으며 고용 유발 효과도 4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우수한 제품과 정당한 보상, 시대에 맞는 유통으로 어느새 생활이 된 회원 직접 판매, 삶에 행복을 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땐 저도 이게 그냥 잘못한 기차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돈이 된다니까 돈만 보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시작하자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공제조합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일이에요. 여성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일이고요. 국민의 부가가치가 이렇게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도 많은 편견들을 겪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건데, 제 친구가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단계잖아. 그거 윗대가리만 많이 버는 일이잖아. 난 그거 안 할 거야. 그러더니 1억 들여서 닭발집을 차렸어요. 닭발집을 차리고 주방 아주머니, 배달하는 아저씨를 고용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주방 아주머니 월급 주고 배달하는 아저씨 월급 주고 나니까 자기 월급이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윗대가리가 돈을 못 버는 시스템을 걔가 만든 거죠. 대단했어요. 걔 의지대로 걔가 원하던 대로 됐으니까. 근데 못 버티더라고요. 2달을 못 버티더라고요. 2달 못 버티고 배달하는 아저씨를 해고하고요, 자기가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부냐고 물어봤더니 배달 아저씨 주던 250만 원을 자기가 가져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왜 굳이 1억 주고 배달을 하지? 그냥 바로 배달을 하면 250 버는 거 아닌가? 왜 1억을 투자해서 너는 닭발도 구우면서 배달까지 같이 하고 25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야? 배달만 해도 250을 주는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밖에 나갔더니 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영업, 직업, 창업, 그 어떤 것도 너무 어려운데, 다음 전에 열차에 대한 소개했잖아요. 보증금 필요 없고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창업이요. 제가 밖에 나가봤더니 직장 다니는 부자는 없더라고요. 내가 아는 모든 부자는 직장을 안 다니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려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용이 안 들어가는 창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는 이게 비용이라고도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집에 엄청 많은 화장품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과소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창업 비용이었어요. 제가 들어간 모든 비용이요. 200만 원의 패키지 구매, 그리고 4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 나눠 쓰는 스킨케어 제품을 재구매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시작된다고요. 시크릿보다 많이 버는 일이 있다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세상 일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시크릿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자신 있는 거예요. 시크릿이 돈을 가장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시크릿이 가장 리스크 없이 사람들을 창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시크릿보다 리스크 없는 창업이 있나요? 닭발집 간판값이에요. 200만 원이면 사장님. 남들 간판값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그 친구는 1억 들여서 지금 250만 원을 버는데 저는 200만 원 들여서 지금 10억 넘는 소득을 가져갔다고요. 누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하죠? 얼마 전에 그저께입니다. 강남역에서 고등학교 동창 5명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죠. 근데 동창 중에서도 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의 모임이에요. 서울대 간 친구가 있어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공부 잘했던 친구는 숭실대학교 갔어요. 그 친구는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부 잘했던 친구는 지방의 학교 나왔는데 선배랑 창업했어요. 광고회사. 그래서 매출이 엄청 나와요. 연봉이 한 2억, 3억 되는 것 같아요.
잘 나가죠. 네 번째 친구는 월급은 250인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 회사가 결국 걔 거잖아요. 외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월급이 중요하지 않죠. 회사 매출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가 저였어요. 친구 5명이 모였는데 5명이 얼추 다 잘 되지 않았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일 열등감을 느꼈던 건 서울대 나오고 현대자동차에 들어간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결국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공부 제일 못했던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연봉이 낮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우리 애는 절대 공부시키면 안 되겠다. 괜히 공부해서 잘못해서 현대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면 인생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망칠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못해서 제가 다단계를 하게끔 유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직장의 개념도 없어지고 있고요. 젊은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저는 취업할 거예요. 저는 공부 잘해요. 저는 삼성에 가고 싶어요. 저는 삼성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파트너분이 삼성을 다니다가 여기에 오셨다고. 그럼 왜 굳이 삼성을 가셨다 다시 나중에 오시냐고. 지금 바로 오시라고. 네가 꿈꾸는 그 삼성이 누군가한테 대안이 아니어서 여기로 오게 된다고. 네가 경험이 적은 것 뿐이지 알아보고 나면 결국 돌아오는 곳이 이곳이더라고. 그럼 여기를 바로 시작하자고 저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자신있게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던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변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제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바뀐 게 뭐가 있지를 고민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8살 때 주산학원을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보냈겠죠? 왜 보냈을까요? 주산학원을. 그때 주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때는 모든 계산을 그걸로 했겠죠? 그래서 이걸 잘하면 우리 아들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셨겠죠? 고작 30 중반의 남자애가 어릴 때 겪었던 일이에요. 주산을 배웠다니까요, 사장님. 주판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알던 것들,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소용없을 수 있다. 지금 밖에서 생각하는 상식들, 밖에서 얘기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알았나요? 가상화폐를 살지? 알았나요? 휴대폰으로 컴퓨터를 할지? 전혀 몰랐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혀 몰랐던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우리가 지지 말자고요. 그들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알게 되고 바뀌게 될 거고요. 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선점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부가가치는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쾌감을 배워서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가난 속에 허덕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많은 걸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만한 대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겠죠.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래도 저는 계속 성공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은 뭔지 아세요? 저는 어떤 미래가 와도 그걸 따라가고 그 일에 도전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일도 난 도전할 거고, 세상이 변한다면 변화에 맞춰서 꾸준히 노력할 거고, 앞으로 난 계속 변해갈 거니까 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 이곳에 오시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세요. 전 밖에서 네트워크 하기 전에요, 누구도 나한테 같이 성공해보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투자해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돈을 투자해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나랑 같이 성공해보자, 내가 너 성공을 돕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열심히 살아라, 열정을 가져라, 도전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근데 여기 오니까요, 그걸 매일 들어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성공했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정의자 스폰서님이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의지를 가지라고. 네 꿈이 뭐냐고, 얼마를 벌고 싶냐고, 벌고 싶은 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애들한테 세게 얘기한 것 같아서
그렇게 그분은 말씀하셨지 라고 그렇게 그분은 말씀하셨어 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4년 전에 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분을 만났고 그 얘기하시는 것들을 믿어보려고 했고 옆에서 그냥 도필하면서 그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대부분 성공해 있다고. 근데 어느새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제가 애들 막 혼내더라고요. 이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의지를 가지라고, 부자가 되고 싶지 않냐고, 말로만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왜 직장에 있냐고 애들한테 내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요, 그 4명의 친구가 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결과를 냈더니 제가 그날 제가 보였던 모습이 그들이 원했던 모습이었나 봐요. 기분 나쁜 척하고 갔던 그 현대자동차 친구는요,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유튜브에 쳐보니까 정말 너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보았어? 10개 이상 보고 감상문 제출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보겠죠? 보면 가입해야죠. 가입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위험한 직장 다니지 말고 시크릿을 오라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그 직장 다니지 말고 여기에 오라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우리가 알던 것들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그럼 우리가 탄 기차는 정말 좋은 기차고 우리가 원하는 곳을 데려다 줄 건데, 기차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무궁화호도 있고요, 새마을도 있고요, KTX도 있는 거예요. 그 시크릿이 왜 KTX냐면요, 다른 사람 갖지 못한 전혀 다른 경쟁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브론즈 이상의 직급자들만 모인 세미나이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처럼 사진을 넣지 않았어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영향력은 이거죠. 독보적인 원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독보적인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만 사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독보적인 원료예요. 자연 성분의 신비에 받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스킨케어를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 스킨케어로 가장 많은 나라에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안 될 수가 있나? 다른 네트워크가 다른 열차와 경쟁했을 때 질 수가 있나? 소비자 시장을 확보한 회사예요. 처음으로요. 모든 네트워크사는요, 사업자들을 구축한 다음에 소비자들을 모으는데 가장 큰 힘을 씁니다. 그 소비자들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회사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전 세계에 소비자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업자를 나중에 모으는 회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걸 다 만들어 놓고 먹을 사람을 선착순으로 모으는 회사예요. 모인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사람들을 그냥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회사예요. 이게 최고의 경쟁력 아닙니까? 글로벌 선점이요. 전 세계 매출을 다 담을 수 있는 회사예요. 글로벌 선점은 많죠. 국내 회사는 다 글로벌 선점이에요, 사장님.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다른 나라를 펼쳐지면 다 글로벌 선점이에요, 사장님. 근데 문제는 그거죠. 한국에서 먹힌 제품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과연 이게 통할까의 문제죠.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데 투자하실 건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사람들이 제품을 쓰고 있고 그들은 비싼 금액에 쓰고 있고 가입만 하면 제품에 할인되는 이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더 사업성이 있을 건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뭐가 더 쉬울까요? 후자가 훨씬 더 쉬울 수밖에 없겠죠. 매출 공유 바이너리 시스템이요. 바이너리 쓰는 회사 많겠지만 그 매출이 무한대로 공유되는 방식의 그 보상 플랜이요. 그 보상 플랜을 쓰는 회사의 꼭대기요. 선점이요.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거기에 가장 탄탄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어느 회사나요?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회사나 새롭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회사나 자기네 회사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제가 시크릿을 설명할 때 시크릿보다 자기네 회사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기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회사가 더 좋은데 왜 매출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너네 회사는 되게 좋은데 너네 사업자들이 일을 되게 못하네? 네 말대로라면 시크릿은 별론데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났어. 그 매출을 우리가 내고 있어.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 근데 사실 회사는요,
비교해보면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이만큼 설득력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전 많은 회사를 들어봤지만 이만큼 좋은 스토리에 이만큼 설득력 있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 본 적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시크릿 내가 해봤는데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더라라고 얘기해요. 이해합니다. 시크릿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시크릿이 가장 경쟁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모든 회사들보다 가장 좋은 건 맞아요. 완벽하지 않을 뿐이죠. 그들은 단점은 얘기해요. 근데 그걸 보완하는 장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시크릿은 이래서 안 좋고 이건 이래서 안 좋은데 그래서 니네 회사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완벽한 것들이요. 근데 그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요 얘기하는 거죠. 시크릿은 안 된다고, 시크릿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런 단점들이 있다고. 근데 사람이 하나도 의미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시크릿은 그들이 어렵다고 했고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성장했어요. 그들이 계속 성장이 꺾이고 그들이 계속 안 돼서 나갈 때 시크릿의 성장세를 이끈 그룹이 있다고요. 그게 월드위너스입니다. 월드위너스 그룹이 모든 성장을 이끌었고요. 지금 이미 모든 매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안 됐다면 그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이유를 대부분 자기에서 찾지 않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됐어? 그 이유는 내가 아니야. 문제는 회사야. 근데 이상하죠? 회사는 잘 성장하는데, 회사는 계속 성장했는데, 어떤 그룹은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 안 좋은 회사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다 쓸데없는 소리, 다 쓸데없는 소리.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고 탄탄한 그룹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이미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 월드위너스 그룹은 무조건 사람들을 성장시킬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 칠 거면 치시고 안 칠 거면 안 치고. 하나만 하세요. 안 칠 거 아예 안 치든지. 두 명만 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두 명만 긍정한 거 같잖아요. 네. 믿으셔야 돼요. 이 승리한 시스템은 이미 승리한 시스템이에요. 승리할이 아니고요. 이미 승리한, 앞으로도 계속 갈, 전 세계를 다 가져갈 그 그룹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 그룹을 선택하셨고 사람들이 그 그룹을 믿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완벽해질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면접관이 물어봤대요. 학창시절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가요? 대답했습니다. 여자관계입니다. 면접관이 물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결국에요,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하셨죠?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후회스러우실 거예요. 발 담그셨죠? 발 담그셨으면 성공해내세요. 성공해내니까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제 파트너가 이렇게 설명하고 다녔어요. 똥간에 발만 빠지나 머리까지 빠지나 냄새나는 건 매한가지라고. 어차피 발 담그셨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끔 움직여보세요. 무슨 일이든 만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떻게 진행하시든 앞에 있는 리더들이 사람들의 성공을 도울 겁니다. 그걸 여태까지 입증해왔고요. 여태까지 잘해오다가 사장님 때만 못할 이유도 없어요. 사장님만 마음 먹어주시면 저희 앞에 있는 리더들 전부가 사람들의 성공을 도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